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의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을 했습니다. 자, 김영철 위원장의 방남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핵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으로 하는 대표단의 방남 의미는 많이 짚어봐서 이제 그 이후의 일정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개회식 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갖고 왔던 깜짝 카드는 특사로서 남북 정상회담의 제안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김영철 부장의 깜짝 카드 뭐 제안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그냥 뭐 폐회식에 참석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단순히 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상이 통일전선 부장이고 또 이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 경찰총국장을 해가지고 예. 남한에 대한 어떻든 이제 총괄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북한은 아시다시피 권력 엘리트들은 대체로 뭐 아바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그것만 정확히 그 미션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에 김영철은 무슨 어떤 미션이랄까, 어떤 그 친서에 가까운 어떤 구두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역시 그것은 북미 대화 또는 북미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핵 문제 이런 관련된 얘기가 아니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주목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2000년 10월달에 아니죠 1990년 예. 10월달에 이제 조명록 차수가 당시에 워싱턴을 갔었죠. 2000년 10월달에. 그래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남북 관계에서 무슨 획기적인 어떤 제안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문제는 물론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핵과 관련된 또는 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자기들의 입장을 천명한 대신 남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접촉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이 통일대교를 피해서 전진교로 우회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앞으로의 회담에 영향을 어느 방향으로 미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일단 우회로를 통해서 뭐 온 것 자체는 예. 그 우리 쪽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뭐 추후에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어찌 됐든 북한 대표단을 그 봉쇄된 통일대교가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야 했기 때문에 다른 우회로를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상황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북한 쪽에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봅니다. 그건 네. 바로 지금 남북 관계를 앞으로 안정적으로 개선하려면 결국 그동안 남북한 간에 있었던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도발 행위,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북한 쪽에 좀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또 그 정상회담까지 열리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남북한이 이 기술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그 군사적인 어떤 충돌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북한은 유감을 표명하고 예. 또 우리 측에서는 앞으로 평화로운 어떤 남북 관계를 만들자,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 나가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주문을 북한 측에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대표단 일행 중에 보면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북한 외무성 관료가 포함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사실 이런 강한 대북 제재 압박 속에서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이 관료가 포함된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든 북미의 대화를 해야 되죠. 예. 뭐 남북 대화도 또 중요하지만 그래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로 가는 이런 이제 절수를 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강일이가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미국과 어떤 접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사전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이방카가 이제 여기 오기 때문에 또 이방카를 중심으로 한 어떤 대표단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접점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후커라고 하는 백악관에서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보좌관이 지금 마지막에 예. 그 명단에 포함돼서 지금 왔거든요. 또 최강일이가 이제 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는 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물밑 예. 접촉을 통해서 뭔가 더 높은 단계의 어떤 그 대화 그거야 이제 탐색 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탐색 대화를 위한 그 실무 뭐 접촉이랄까 예. 그런 정도까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최강일이가 지금 부국장급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그 북미 관계에서 여러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북미 대화 1.5 트랙도 얘기를 하고 또 정부 간 대화에서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미국통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미 간의 탐색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전 의제 조율이랄까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니면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일단 그 공식적으로는 일단 그 미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 간의 접촉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단 표명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날짜가 예. 오늘하고 내일 살짝 겹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북핵 문제를 다루는 외무성 관료가 내려오고 또 이 한국에는 예. 지금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있고 또 김영철 부장이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이 물밑 접촉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물밑 접촉은 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물밑 접촉의 결국 핵심적 다뤄질 내용은 미국 쪽에서 북한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이건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할 거고요. 예. 북한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답변을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공식 입장은 그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북한이 지금까지 표명하고 있는 조선신보에서 얼마 전에 얘기한 게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 선에 대답은 내놓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이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북미 대화로 갈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느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느냐라고 볼 때 미국에서는 그런 정도 대답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원하고 있는 대답은 비핵화 의지를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 이런 정도 이제 대답을 원할 텐데 지금 이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더라도 아마 전향적인 이 북미 대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내용이 도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완전히 합의를 해서 무슨 발표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김영철 정도가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 정도 카드는 갖고 왔을 거로 생각이 돼요. 모라토리움이죠. 그러니까 예.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실험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예.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 핵 보유하고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핵 실험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실험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걸 하나의 카드로 가지고 와서 예.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해라. 이거 맞바꾸자. 이런 정도로 미국에게 의사타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의사타진을 하려면 그 실무자들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최강일이하고 뭐 후쿠하고 만나든 뭐 김영철이는 워낙 다 이제 드러난 동선이기 때문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네. 움직이면 그건 안 되는 거고 호텔방이나 어디 들어 앉아서 최강일이하고 후커 내지는 통역 참여하에 의사타진을 할 수 있는 거죠. 탐색 대화를 하자. 근데 탐색 대화를 할 때 최소한 뭘 가지고 그러면은 또 탐색 대화에서 논의를 할 건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북한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핵 미사일 중단, 실험 중단과 예.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이걸 가지고 어떻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실험 거죠. 중단인 실험 발사 중단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실험을 더 이상
안 하는 예. 거 모라토리엄이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요. 만약에 그렇게 맞바꾸는 교환 조건을 북한 측에서 제시를 한다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런다면 연합훈련을 좀 중단해야 한다. 우리 측에서도 받아야 한다고 좀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이제 양쪽 다 예.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만족시켜야 되고 북한도 만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게는 그런 정도라도 받아들이면서 일단 더 이상 저 사람들이 핵이나 미사일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 그건 입구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잘 돼서 탐색 대화가 잘 되고 또 실질적인 대화까지 잘 되면은 나중에 어떻든 비핵화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우리는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예. 오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 가지고 과연 미국이 탐색 대화 내지는 더 높은 단계의 대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건데 예. 사실 미국도 마냥 저 사람들이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보고만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시간 감이 갈수록 저 사람들의 그 질량적 고도화 이건 계속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마냥 그 대화를 회피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개회식 때 일단 북한 대표단에서 참석을 했을 때 뭐 펜스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말이 많았지만 나중에 이제 미국 언론을 보니까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게 만남을 가지려고 했으나 북한 측에서 2시간 전에 파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북미 간에 접촉할 그런 마음은 조금은 있다고 확인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폐회식 기간에는 북미 간 접촉이 힘들 것 같다는 예상을 하셨지만 그러면 언제쯤 북미 간의 대화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쯤 그게 물꼬가 좀 튈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북미 간 대화는 네. 그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에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얘기의 핵심은 결국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의미 있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탐색 대화는 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건 북한 측에서 이제 답을 줘야 될 행동으로 보여줘야 상황이라고 된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답을 주는 상황은 미국이 지금 원하는 대답, 핵을 폐기하겠다. 이 대답을 지금 미국은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대답을 하지 않으면 최대의 압박을 하겠다. 그리고 이 제재가 안 되면 제재로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지 않으면 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상 차단하면서 또 그런 말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해상 차단은 제재를 더 촘촘히 하기 위한 제재의 어떤 구멍을 메우기 위한 이게 이제 해상 차단이라고 본다면 네. 이걸로도 이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군사 행동을 지금 그 암시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계속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구체적인 대화 단계로 가려면 북한에서 의미 있는 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예. 이 대화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방금 그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면 아마 그게 북미 간의 대화의 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대화도 이 물밑 접촉이라는 건 이번 그 폐막식을 계기로 해서도 충분히 이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현재로서는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입장과 또 미국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이 절충점이 찾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 탐색 대화를 비롯해서 미국 대화도 현재로서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에는 여전히 좀 비관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했던 핵 미사일 개발 중단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 정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모라토리움이라는 게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선신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사실은 모라토리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핵 미사일 실험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북한이 확실하게 현재 이 북핵 대북 제재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정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북한이 현재 핵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ICBM 능력도 이미 입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소폭탄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폭탄 능력까지 입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실험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 정도는 북한으로서 대화를 위해서 충분히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충족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요. 교수님도 역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핵무기 만드는 것은 그 자체는 별로 뭐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는 거고 네. 소형화하는 거죠. 예. 1톤 미만으로 만드는 거. 한 뭐 600kg, 700kg 정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중요한데 북한은 그걸 완성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문제죠. 뭐 핵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장착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ICBM 능력이 과연 완성이 됐는가? 그건 좀 의문이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아직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정확히 그 목표 지점 위에서 목표 지점 위에 뭐 1km면 1km 상공에서 터뜨려서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그런 정도 능력까지 됐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미사일 실험은 당분간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적인 그 의견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하나의 카드로서 그것까지도 중지하겠다. 만약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지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런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물밑 조축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다 본국에 돌아가서 보고를 하겠죠.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미국은 과연 그 정도로 수용할 건가? 또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정도로만 수용할 건가? 아니면 더 나가서 대북 제재도 완화해 달라든가 추가적으로 예.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요구 조건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조율을 하는데 뭐 한 번에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여러 차례 북미 간에 또 앞으로 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목표 지점까지 가는 그 비핵화하면 비핵화 아니면 이제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이라든가 평화체제 구축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예,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먼 장래 일이지만 예. 당장은 지금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또 한미합동 군사훈련 들어가고 북한 ICBM 실험하고 그래 되면 완전히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는 이걸 막자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북미 간에 대화를 하도록 해서 이걸 뭐 연장을 하든 어떻든 막자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예. 일단 평창 올림픽은 오늘 폐막이 되고 이제 패럴림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패럴림픽까지는 일단 두 남북 간 그리고 이 상황이 어느 화해 무드로 이어질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창 이후의 한반도 관계 그리고 뭐 북미, 한북미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우리가 북미 간의 대화에서 지금은 굉장히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평창 이후에는 우리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예. 정부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 거듭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예. 저는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적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예. 그건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막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목표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그 대북 제재와 압박은 충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이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한미 간의 어떤 이 협력이 지속되고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나갈 거고요.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이제 이 개최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결국 부닥치게 되는 문제는 첫 번째는 이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정부 정책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겠다는 거고 예. 이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결국 북한 핵 문제고 이 핵 문제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설득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는 방안까지 포함된 그리고 거기에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지원이나 경제 지원 이런 것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의 설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북미 간에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북한 핵 문제를 북한이 원하는 게 있으면 미국에게 요구하고 또 미국이 원하는 걸 북한에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북핵 문제의 어떤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평창 이후의 앞으로를 위해서는 이 한미 간의 견고한 관계가 더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방카 보좌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봐도 여전히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틀에서는 같지만 여전히 약간은 대화에 더 중점을 둔 것 같고 이방카 보좌관은 제재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좀 어떻게 지금 한미 관계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어제 그 이를테면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보좌관들이 아까 니시 그 하원 의원과 하고 예. 그건 이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자꾸 이제 한미 간에 균열이 생겼다. 남한에서도 지금 불안하고, 예. 그다음에 북한은 또 북한대로 한미가 또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전혀 드틈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 그 좀 깊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견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좀 더 압박에 방점을 두는 것 같고, 예. 우리는 이제 대화라든가 개입에 방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을 패스하고 막무가내로 남북 대화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북미 대화가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하는 거지 우리를 패스하고 또 북미 간에 몰래 대화를 한다든 그런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방카가 물론 이제 그 맥시멈 프레셔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는 썼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한미 간에는 이견이 없다. 그걸 확실시 하는 거고, 그러나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정말 남한이 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남한의 입장에 따르겠다. 다만 주제를 핵 문제,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집어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뭐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뭐 이견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미국은 언제든지 군사 공격할 수 있다는 카드를 항상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는 거고, 예. 북한은 북한대로 언제든지 다시 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망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망치를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당장 급선무지 않습니까? 예. 평화 유지를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무겁죠, 우리 정부가. 굉장히 무거운 지금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대표단은 오늘 왔으니까 내일 모레 가고요. 이제 이방카 보좌관 대표단은 내일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뭐 이방카 보좌관 사이 그 대표단 사이에 가기 전에 어떤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청와대 만찬 이제 전후로 접견을 했고 예. 만찬 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의 핵심은 결국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것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고 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이 뭐냐? 그건 현재로서는 최대의 압박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고 이 군사적 수단이나 이런 걸 통한 어떤 북핵 문제 해결은 상당히 비극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점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좀 강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건 뭐 그동안 그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알고 있고 또 북한의 의도나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와 미국이 충분히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과정은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굳건하게 공조해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북한의 생각과 계산을 어떻게 하면 바꿔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을 네.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비핵화인데 그 찾아가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